저를 두고 멕시코 검찰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던 장면들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사회적 인프라가 튼튼해지면서 큰 태풍이 와도 좀처럼 인명피해가 많이 나지 않는데 태풍 미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 실종이 14명이나 됩니다. 부산 산사태 매몰 가족 3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아직 1명, 어머니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태풍이 벌써 7번째고요. 네. 이번에 정말 피해가 큽니다. 네. 지금 태풍 정말 많죠. 가을 네. 태풍도 많고. 근데 이번에 이 7번째 제18호 태풍 미탁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이 내륙을 관통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엔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요. 피해 대략 좀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건 사망은 총 11명입니다. 부산 세부는 지금 부산 사하구에서 야산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3분은 발견하고 지금 1분은 지금 실종 상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남해, 동부, 네, 경북 맞습니다. 지역, 또 영동 지역에 피해가 집중돼 있습니다. 또 강원, 제주까지 네. 이제 저쪽 지역에 이제 피해가 집중돼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풍의 규모보다 네. 내륙을 관통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좀 네. 확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 몇 장 볼까요? 네, 여기는 강원 삼척입니다. 네, 굳이 뭐 제가 말로 여기도 삼척이고요. 네, 정말 강물이 생겼습니다 집 앞에. 네, 또 볼까? 여기는 울진군인데요. 집 옆에 계곡이 생겼고요. 네, 여기는 제주입니다. 네, 농경지 피해도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강릉, 경포 강릉이군요. 경포에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경북 울진이고요. 네, 차가 여기는 강릉, 여기도 경포라는 거 보니까는 강릉이었고요. 네, 여기는 전남 해남의 김양식장인데 뭐 초토화됐습니다. 네, 여기는 강릉의 농경지군요. 네, 도로 유실 여기는 경북 울진입니다. 여기는 고립 주민을 네, 소방대원들이 구출하는 장면이고 방금은 상가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남부지방 관통한다 했는데 의외로 이게 강원도로 빠져나가면서 맞습니다. 남부지방 경북 해안 지역의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 울진 같은 경우는 12시간 만에 550mm의 네.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요. 이게 전남 해남에 2일날 상륙을 했거든요. 네. 상륙하고 나서 10시쯤에 목포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밤에 부울경하고 이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측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았던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고요. 지금 울진 550mm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영덕 382.5mm가 내렸고요. 삼척도 382mm, 포항이 322mm, 그리고 네. 제주도 408mm가 내린 걸 보면 동해안 쪽이 원래 예상됐던 진로보다 약간 틀어지면서 동해안 쪽이 더 많은 피해를 네.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 기상캐스터분들이 시간당 한 50mm 이상 오면 사고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시간당 60mm인가 넘으면 열차 운행 안 해요. 그런데 아까 12시간에 550mm 왔다니까 네, 경북 해안 지역에 얼마나 경북 울진이군요. 그렇습니다. 12시간 만에 550mm가 왔다니까 거의 시간당 50mm씩 12시간 온 거 아니에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 이게 자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영상 중에 몇 개만 좀 추려봤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피해 장면입니다. 여기는 포항의 한 아파트인데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영상인데 승용차가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밤에 이게 물이 들이닥치면서 피해가 더 컸고요. 네, 세간살이 다 떠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건 옷가게랍니다. 네. 완전히 이제 물 빠진다. 물 빠져나가. 경북 고령의 비닐하우스 보고 계시는데요. 네, 나무가 뽑혀나갈 정도니까 뭐 다른 화훼 작물들은 다 물에 잠겼습니다. 농사는 아마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는 경북 영덕입니다. 중간 상판이 다리 상판이 주저앉았습니다. 창원의 아파트.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영상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부산 캠핑장인데요. 네.
영소가 영소가 보입니다. 피해 있죠, 지금. 고립돼 있네요. 예. 침수 피해 여기는 강릉입니다. 상가가 아예 물에 잠겼고요. 자동차 탑차 일부분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차 위에만 차 상태 그대로만 찍고 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네, 소방대원들 활약하는 모습인데요. 물에 고립된 노약자를 어르신을 구조하는 모습까지 보겠습니다. 농경재 피해도 컸고요. 맞습니다. 농경지가 1,861헥타르가 지금 물에 잠겼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겠죠. 네. 수확을 얼마 안 남겨놓은 일전 상태입니다. 태풍에 또 과수원들 낙과 피해도 엄청 낙과였죠. 났는데 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빨리 대책을 좀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네. 지금 현재는 복귀율이 0%예요. 아직 복구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이제 그 가을 거두기를 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그러니까요. 문제가 일어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가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 산사태 네. 어떻게 됐는지요? 4명이 매몰됐고 네, 맞습니다. 3분이 가족이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세 분이 가족이고 한 분이 이제 식당 주인이었는데요. 네. 지금 사고 26시간 만에 이제 세 번째 피해자를 확인을 했습니다. 매몰자를 확인했고 아직 아까 말씀하셨던 숨진 채 것처럼 발견된 거죠. 네, 일가족 그 세 분 중에 그 어머니만 지금 아직 발견이 안 된 상태고 실종 상태로 남아 있는 가족 두 분하고 그러면 식당 주인은 네, 발견이 된 찾았고 거죠. 어머니만 맞습니다. 찾으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찾은 3명은 모두 숨진 채 나왔고요. 자, 영상 좀 보겠습니다. 네, 부산 산사태 영상 있죠. 보겠습니다. 네. 토사가 거의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100m 이상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찾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4명이 매몰됐는데, 네. 그래요. 어제 아침 9시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작업 5시간 만에 첫 발견자가 나왔는데 숨을 거둔 상태였고요. 네. 식당 주인 배모 씨, 아버지 권 씨와 아들을 뺀 나머지 매몰자 1명, 어머니는 아직 찾고 있습니다. 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비는 멎었고 날씨는 좋아졌지만 저희 사회부 기자들은 재난 현장 볼 때 이맘때도 위험하다 그러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비가 일단 내린 상태에서 비를 머금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반이 약하거나 아니면 축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곳에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보통은 이제 흔들리거나 나무가 뿌리가 보이거나 또는 무슨 금이 가거나 축대 이런 부분이 네. 있다고 하면 반드시 신고하셔서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탈에 축대도 없이 저렇게 석탄재를 쌓아놨었어요. 보통 이제 경사도가 30도 이상이 되면 축대를 반드시 네. 마련하고 산사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주의사항이 전혀 없이 지금 비탈진 곳에다 축대도 없이 저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했는데 보통 하루에 200mm 이상 또 시간당 비가 30mm 이상 오면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그 지역이나 네. 경사진 곳에 뭐가 이렇게 쌓여 있는 곳에까지는 반드시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기울기가 30도 이상이 됐는데 축대도 없이 저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네.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시골에 어르신들이 이번에 비 많이 온 지역에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네. 경사지에 있고 절개지에 30도 있다면 이상이면 네. 네, 맞습니다. 혹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며칠 묵으시는 것도 오늘부터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피해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있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이 집은 지붕이 아예 날아갔고요. 네. 창문도 다 깨지고요. 네, 저기 가재도구 있는 거 보니까 저희가 집이었단 말이죠. 네. 제주에서는 주민 3명이 다치고 27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살면서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고 진짜 자연이 무섭구나라고 다시 느꼈던 것 같아서 갑자기 이렇게 막 창문이랑 이런 게 깨지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여긴 초등학교 지붕인데 지붕이 뜯어져 나갔습니다. 네. 교실 아니야 뭐. 지붕이 뜯어져 나가니까 이렇게 폐허가 됐고요. 전신주 쓰러진 곳도 많았습니다. 네. 제주도 피해 현황 보고 계시는데요. 네. 낙뢰를 맞은 비닐하우스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목장이었답니다. 네. 호수가 돼버렸죠 목장이. 정말 호수처럼 네. 강물처럼 물이 흐릅니다. 네. 농작물들 다 물에 마늘이랑 잠겼고. 많이 다 작살나고 이분도 콩아랑 이거 많이 다 작살나시고 이번에 이제 물뽕 동가구나. 이거 1년에 한 번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지. 네. 공교롭게 남해안에서 올라와서 네. 동해 중부로 빠지면서 내륙을 관통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태풍과 관련해서는 이제 재난에 관련된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많이 형성이 돼서 네. 최근에 대형 태풍이 온다 그래서 인명사고 났던 거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셨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10여 명 이상씩 숨지는 그렇죠. 저도 지금 사고가 거의 굉장히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런 네. 상황을 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풍 미탁이 그렇게 세력이 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륙을 관통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게 네. 해안을 따라 지나가면 아무리 센 태풍도 비가 많이 오는 정도지 이런 정도의 피해까지는 오지 않는데 또 두 번째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잖아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해안은 최대 550mm까지 10시간 동안 물폭탄이 쏟아진 건데 이게 비가 내리는 시점이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있었던 시점에 미리 대피가 가능한데 밤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네. 미처 대피하기 좀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 비구름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태백산맥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그쪽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영동 지역 피해가 큰 게 바로 태백산맥 맞습니다. 넘으면서 갑자기 또 그렇죠. 호우량이 늘어나죠. 엄청나게 네. 이제 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이런 인명사고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데 이번엔 그렇습니다. 피해 지역이 넓어서 그렇죠. 어디 할지. 아마도 이제 지역으로 보면 전남, 네. 제주도,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강원도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조사를 해서요. 좀 더 피해가 심한 곳, 그 네. 도시를 중심으로 할 것 같은 지금 말씀드린 이 도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될 것 같습니다. 네, 영덕이나 울진 지역은 들어가야 할 것 당연히 같습니다. 들어갈 것 네. 같고요. 제주 지역도 피해가 많아서 네. 그쪽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 최진문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